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it 파트 2 문서 파트 2 저기 다뤄볼 텐데 긴장이 좀 풀렸던 걸까요?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녹화 버튼 누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준비를 할 게 솔직히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파일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신 버전 이건가? 네, 이거네요. 여러분들 모두 디스코드의 공지 채널에 가시면 저기 파트 2 다시 업데이트된 거 이걸로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받아 놓으신 걸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GitHub 플러스 소스 트리 세팅 파트 2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생각나는 대로 뭔가를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청각적인 자료가 있고 뭐 제가 뭐 A부터 Z까지 다 같이 따라가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래요. 뭐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로 Git 이해하기 파트인데요. 일단 파트 1에서 Git이 뭐 뭔지도 배웠죠. 근데 Git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배우기 귀찮잖아요. 근데 깃이 왜 필요한지 정말 그 기똥찬 예시가 있기 때문에 팀플을 진행 중인 3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공용 공간에 어쩌고 저쩌고 .docx 이거 워드 파일이죠. 여기 워드 파일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docx의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청강이라는 분이 이 공용 공간에 있던 어쩌고 저쩌고 이 워드 파일을 수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야겠다 하고 다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혀내어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그래서 베어내어라는 표현으로 바꾸셨어요. 김청강이시라는 분이. 그리고 퇴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혼자 파일을 수정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좀 그 상황이 문제죠. 그 동짓단 기나긴 밥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거를 잘 봐두세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혼자는 문제없이 저장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혜월 씨랑 박게임 씨가 이 공용 공간에 있던 어쩌고 저쩌고 이 워드 파일을 그 거의 동시에 뭐 비슷한 시간대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이회월 씨는 조금 일을 좀 빨리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라는 것 뒤에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라는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업로드를 마치셨죠? 수정 완료를 하고 수정 완료를 외친 다음에 이 여기다 업로드를 마치셨습니다. 박게임 씨는 아직 수정 중이네요. 뭔가를 수정 중에 있는데 이 이회열 씨는 이미 퇴근을 하셨습니다. 자기 작업할 거 끝났으니까요. 근데 박게임 씨는 이 아까 작업하고 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거 수정했다 하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파일을 업로드 한 거니까 여기 방금 이혜월 씨가 그 작업하셨던 봄바람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싹 사라지죠?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혜월 씨의 그 작업 내용은 박계임 씨와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계임 씨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 좋게 마음 편하게 아주 퇴근을 해버리셨습니다. 덮어쓰기로 인해서 이혜월 씨의 작업 내용이 사라진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날 이혜월 씨가 출근했습니다. 어제 작업했던 거 마저 해야지 하고 공용 공간에 접근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 파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작업했던 거 날아간 거예요. 대참사가 발생한 거죠. 깃을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의도한 대로 그 제대로 작성이 됐을 거예요. 보세요. 이 시조는 황진이가 지은 방금 그 노란 글씨 누구죠? 박게임 씨가 수정했던 거. 그리고 봄바람 어쩌고 이거 이혜월 씨가 수정했던 거 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깃을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깃을 썼어야죠. 저희도 그런 이유로 깃을 쓰는 건데 이외에도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깃에는 앞에 이 방금 본 예시는 깃을 사용해야 될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깃은 CLI 환경이랑 GUI 환경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CLI 환경은 위 사진과 같이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소스트리의 GUI 환경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CLI 환경은 참고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GUI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가지고 CUI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석적인 표현이 CLI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긴 문서에서는 계속 CLI라는 표현과 GUI라는 표현으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GUI 이거는 외국에서는 구이라고 그냥 발음해서 읽어요. 구이 구이. 근데 뭐 한국에서는 보통 GUI라고 읽으니까 저도 GUI라고 할게요. 그리고 참고해서 깃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GUI 환경도 있어요. 소스트리는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3자의 어떤 회사가 만든 GUI 환경이 소스트리고 깃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GUI 환경도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소스트리 보시면 알겠지만 또 파트 1에서 어느 정도 보셨지만 소스트리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보충판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건데요. 깃하고 깃허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저하고 수저통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절대 같지가 않죠. 수저가 수저통에 들어가는 거지만 수저가 수저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깃과 깃허브도 똑같습니다. 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깃허브이 그 깃을 담는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깃을 담을 수 있는 보관소를 제공하는 게 깃허브예요. 어떻게 보면 수저랑 수저통 비유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게 수저랑 수저통 대여소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깃허브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장소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깃허브는 거기에 더해서 부가적인 편의 기능 것들을 좀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 편의 기능 중에서 우리 팀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파트 3에서 좀 몇 개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깃과 깃허브를 동일시 해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안전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깃과 깃허브는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깃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더 달달달달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실습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깃과 친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습 위주로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나의 레포지토리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저장소라는 건데요. 일단 뭐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깃허브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의 본 계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 부계정 하나 쓰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부계정으로 로그인 했고요. 이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서 Your Profile로 가서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탭을 누르고 New 버튼 눌러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건데요. 방금 너무 빨랐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랑 같이 할 거니까요. 아, 방금도 빨랐구나. 자, 다시 GitHub 페이지로 가서 오른쪽 위에 이 Your Profile이라는 이 탭이 있죠? 이거 클릭해서 자기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로 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책꽂이가 책은 뭐라 하죠? 북마크 표시의 아이콘이 있는 Repositories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로 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에 있는 New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너 주인은 저죠. 뭐 바꿀 거 없고요. 또 repository name을 정해줄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저장소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라서요. 아, 6 컴퍼니로 할 건데요. 이거는 제 계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6 컴퍼니 2로 할까요? 2로 하죠. 2로 하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create repository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른 부분을 좀 채우셔도 돼요. 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데 디스크립션은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 올릴 때 유튜브 보면은 무슨 영상을 볼까요? 아무거나 이쪽에 이거 있죠? 이 설명 부분 이거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디스크립션이.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이 저장소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는 저장소인지 그 설명을 넣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면 깃허브는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구경하고 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런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레포지토리에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옵셔널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퍼블릭이랑 프라이베이트가 있는데, 퍼블릭은 그냥 말 그대로 퍼블릭하게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저만 볼 수 있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뭐 일단은 아직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체크박스 세 가지가 있잖아요.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땡땡 콜론 써 있잖아요. 그 initialize가 이니셜이 최초. 근데 뭐 굳이 수능 영어처럼 뭐 제가 자꾸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번역해드릴게요. 바로 이 레포지토리를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하는 레포지토리를 그 임포트 가져오고 있다면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이 절차 생략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 애더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리드미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외국계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면 readme.txt라는 파일을 좀 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걸 똑같이 어, 레포지토리에 자동으로 리드미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면 보통 이런 거를 체크해요. 왜냐하면 이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이 디스크립션에 좀 적는 걸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한 설명 같은 경우는 리드미에다가 어, 저기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add.git ignore 같은 경우는 그 git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서 그 어떤 타겟 폴더의 모든 파일의 그 움직임을 감지해 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티에서 뭐 프로젝트를 생성했는데 임시 파일만 담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파일만 담는 폴더가 있어요. 근데 이, 이 폴더 안의 내용은 정말 쓸모가 없는 쓰레기 파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곧 임시로만 쓰이는 파일이고 그런 거니까, 이 가치가 없으니까, 버전 관리를 할 가치가 없는 파일이니까 이런 파일들은 그 이그노 한마디로 무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의 목록을 쓰는 게 .git ignore 파일에다가 하는 게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바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것도 편의 기능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choose a license, 여기 또 라이선스라고 하면은 저기 그거잖아요. 그냥 뭐 이거는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건데, 그런 것에도 어떤 템플릿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뭐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 올리거나 하면은 뭐 CCL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업적 이용 금지, 그런 것처럼 그 오픈 소스에도 라이선스의 종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오픈 소스의 라이선스는 어떤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레포지토리 네임만 적은 상태에서 create repository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좀 무서운 게 뭔지 모를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떴는데요. 여기서 그 HTTPS, SSH가 있는데 뭐 딴 거 누르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HTTPS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 여기 바로 나오는 거, 여기 복사 버튼 누르셔도 되고 선택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걸 복사해 두세요. 그리고 소스 트리를 켜지고요. 클론 버튼, 다시 여기 클론 버튼, 여기에서 소스 경로 그리고 URL 여기 있죠. 그거를 여기 있던 거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여기다가 해줍니다. 기다리시면, 잠깐 기다리시면 git 저장소입니다라고 말해주고요. 이 git 저장소입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정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걸 여기 이 컴퓨터로 옮겨오는 건데, 이 컴퓨터에 어디에 저장할 거냐, 어디에 옮겨올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해보죠. 바탕화면에 뭐 이름 뭐라 할까요? 그냥 뭐
66으로 하죠. 여기에다가 폴더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뭐 건드리지 말죠. 그리고 여기 고급 옵션 있는데 만지지 마시고 클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 아주 잠깐의 로딩 뒤에 바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어, 저희 구조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죠. 그 전에 어떤 깃에 대해서 깃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군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좀 긴 문서와는 순서가 좀 달랐지만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 이론적인 부분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격 저장소를 사용한 깃 프로세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시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사용자가 지금 그냥 우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시해서 만날 사용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리고 로컬 저장소가 방금 여기다 클론해 온 거 이 바탕화면 66이라는 폴더 여기가 로컬 저장소고 깃허브에 있는 게 원격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근데 뭐 지금 뭐 어차피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고요. 그냥 이렇게 눈에 익혀두세요. 이따가 또 다음에 계속 볼 거거든요.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에 클론을 해오고 사용자가 어떤 브랜치를 체크아웃해서 커밋하고 로컬 저장소에 커밋해서 그거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푸시하는 뭐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 1에서 콜라보레이터라는 권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콜라보레이터라는 권한이 없었고 컨트리뷰터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이런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콜라보레이터니까 뭐 굳이 이런 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냥 다음에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그냥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저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 팀원 1, 2, 3 각자의 로컬 저장소를 가지고 이거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푸시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다시 계속 쭉쭉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려는 게 지금 사실 했죠. 지금 한 게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로 파일을 땡겨오는 클론이라는 작업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것입니다.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를 로컬 저장소로 클론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저희 이렇게 끝났고 또 긴 문서 보면 탐색기로 한번 가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탐색기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git이라는 이 숨겨진 폴더가 있거든요. 이게 안 뜰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봐봐 이렇게 안 뜰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뜬 경우에는 여기 보기 있죠. 보기 누르고 숨긴 항목을 체크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버전 정보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대면 좀 곤란하니까 숨겨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닷깃에 그 깃 정보 그 파일 버전 정보가 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클론을 해봤으니까 이제 VS 코드를 설치해서 커밋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VS 코드가 뭐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 실습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고 여기 링크가 잘못되어 있었네.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록에 가셔서 이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어차피 저희들은 영상으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났죠?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뭐 큰 이유가 없는 이상 그냥 잠깐 설치해 주세요.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의해 주시고 여기서 뭐 그냥 뭐 아시죠? 경로 알아서 설정하시고 다음 뭐가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다 다음 눌러 설치하세요. 그리고 설치되는 동안 커피 한잔 하고 오시고요.
자, 금방 설치가 됩니다. 커피도 못 마시겠네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너무 빨리 눌렀나요? 그 설치되면 바로 이렇게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영어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익스텐션 여기 이 네모 4개 한 개 삐져나온 거 여기서 한국어 검색해 주세요. 한국어. 코리안 검색해야 되나? 네, 코리안 검색해야 되네.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나오는 이 코리안 랭귀지 팩을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버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스톨이 순식간에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 VS 코드 인 코리안 한국말로 쓰려면은 VS 코드를 재시작해 주세요 라는 게 뜨죠. 그러니까 그냥 이 파란색 버튼 눌러서 리스타트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한글로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VS 코드 설치는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커밋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커밋이 뭔지 보여드리면 아까 했던 게 클론이고 저희가 어떤 그 버전 기록을 남기는 게 커밋입니다. 근데 어차피 같이 실습을 해볼 거니까 뭐 굳이 뭐 이해 안 된다고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가 해볼 게 여기서 폴더를 열 건데요. 아니다, 새 파일 아니지, 바보야. 다시 폴더 열기를 눌러서 저희가 저는 바탕화면 66이라는 폴더에다가 이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레포지토리 클론 해온 저기 폴더를 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 파일이라는 그 탭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셔서 뭐 test1 .txt 그 확장 설명까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냥 아무 내용이나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test1이라고 쓸게요. test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S 하시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소스트리를 켜 주시면 이 파일이 새로 생겼다는 거를 소스트리가 인지를 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 뭐지? 하고 물음표가 떴잖아요.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너 이거 추가했냐?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하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 스테이지에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 모두 스테이지에 올리기 버튼 또는 여기 플러스 버튼 또는 이거 누르고 선택 내용 스테이지 올리기 뭐 다 뭔지 아시겠죠? 눈치껏 그냥 올리시고 여기 그 메시지에다가 그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뭐 별달리 추천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커밋 메시지는 현명하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지금 뭐 실수 중이니까 여기서는 test1 파일 추가라는 내용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체크박스 있죠. 이 체크박스 무조건 해제해 주신 다음에 커밋을 해주시고 히스토리에 가주세요. 히스토리에 가보시면 테스트1 파일 추가 방금 쓴 내용이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끔찍하게 생긴 이상한 아이콘에다가 마스터라는 게 생겼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스터가 메인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가 메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GitHub에서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오면서 아니 클론이 아니죠. 레포지토리를 새로 생성하면서 뭐 어떤 파일을 생성하는 게 있었잖아요.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든가 이그노 파일을 생성하든가 여기가 있죠. 여기 이게 결국에는 어떤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일을 생성해 주겠다라는 건데 GitHub에서는 여기에 이름을 마스터로 하지 않고 메인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스터랑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IT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어인데 노예 제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저기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저기 BLM 운동이 좀 있었잖아요. 서구권에서 어떤 그런 좀 정치적인 문제죠. PC의 문제로 마스터를 메인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어요. GitHub에서. 그래서 이걸 누르셔서 뭔가를 생성하셨다면 얘가 메인으로 돼 있을 텐데 뭐 별달리 특별하게 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냥 메인이라고 있어도 나 왜 다르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한 거냐면 그 버전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이 여기 어디 갔어? test1이라는 test1.txt라는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 커밋을 함으로써 그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남았죠. 이 히스토리에 기록이 남았죠. 그런데 이 기록은 지금 이 로컬 저장소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컴퓨터에서만 유효한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GitHub가 여기서는 그 원격 저장소죠. 원격 저장소에 적용을 시키려면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푸시가 미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푸시 버튼, 여기 푸시 버튼 누르시고 뭐 별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푸시 누르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봐볼게요. 그 저희가 레포지토리 만든 데 오시면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이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GitHub는 인식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test1.txt가 GitHub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컴퓨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GitHub 쪽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면서 이 초기 세팅하는 법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서 바꾼 거를 여기에도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push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다시 여기 push 버튼 눌러서 push라는 명령을 해주시면, 여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맞나 보네요. 푸시가 방금처럼 이렇게 그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요구하는 창이 뜨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보너스 내용으로 알려드리면 SSH를 여기서 선택을 했다면 그런 창이 안 떴을 텐데, 사실 SSH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건너뛰었고요. 다시 여기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해주시면 드디어 여기에도 test1.txt가 여기도 생성이 돼 있죠. 그 저희의 PC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다가 푸시를 해줬기 때문에 뭐 이해가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만든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내용인데, 원래는 푸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GitHub에다가 이 파일을 쏴주는 거죠. 푸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GitHub에서도 test1.txt라는 걸 만들었구나라는 그 기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푸시를 다 하고 오시면 origin slash master라는 게 따로 또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긴 문서에서는 따로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설명을 또 했군요. 이 마스터 저장소, 마스터라고 쓰인 게 그 작업 공간인데, 어떤 메인 작업 공간을 마스터라고 해요. 깃에서는. 근데 오리진 슬래시 마스터는 그 원격 저장소, 일단 오리진이 붙으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진 슬래시 마스터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작업 공간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작업 공간은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브랜치 개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가 조금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로써 지금 저희가 벌써 세 개의 그 명령을 익힌 거죠.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로 클론을 해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일을 수정해서 커밋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은 로컬 저장소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는 거. 벌써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어렵겠지만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test1.txt 이 파일 있죠. 이거를 아무 내용이나 뭐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종강하고 달러 표시 붙여 종강 달러라고 하셨던데, 저도 이거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내용이나 추가한 다음에 소스 트리에 켜서 파일 상태 쪽으로 가주세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파일 상태, 여기로 가야 됩니다. 파일 상태로 가면 이번에 이 연필 모양 여기가 수정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파일이 수정됐다는 걸 그 인지한 거예요. 소스트리가. 그래서 이것도 스테이지 올리기 누르시고 그 이번 커밋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써놓는 이 커밋 메시지 창에 테스트 1의 내용 추가라는, 그냥 대충 이런 메시지 넣고, 역시나 여기 체크박스 무조건 해제하시고 커밋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스터랑 오리진 마스터가 뜨는데 여기 오리진 마스터는 조금 아래에 있고 마스터는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마스터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고 오리진 마스터는 저기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 저장소는 이 벌써 테스트 1의 내용 추가라는 그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 기록은 우리 컴퓨터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즉 아직 푸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에서는 테스트 1 아직도 테스트 1 파일 추가라는 내용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신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푸시 버튼 누르고 푸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오리진 마스터도 이쪽으로 이동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GitHub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F5키 눌러서 그 새로 고침해 주시면 테스트 1의 내용 추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파일 가면 종강 달라라는 것까지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반대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려고 해요. 원격 저장소의 버전이 더 높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이 작업을 해두고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격 저장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보다 높은 버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깃을 혼자서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깃을 같이 쓰려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기보다는 무조건 생기죠. 네. 그런 상황을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GitHub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여기에서 다시 이 저장소로 돌아와서 add file, create new file 하고 뭐 test2.txt로 할까요? test2.txt라는 걸 만드시고 이 안에는 오늘 생일인데 군대에서 있느라 힘들었다 라고 일기를 써준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commit new file, 이 초록색 버튼 있죠? 초록색 버튼 눌러서 파일 추가됐죠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 그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에는 test2.txt가 만들어졌고 그 기록에는 create test2.txt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정보가 저희 로컬 저장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최신화해주기 위해서 푸시의 반대인 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풀을 사용합니다. 여기 별거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풀 눌러주시면 test2, 여기 create test2.txt라는 그 기록을 가져왔고요. 탐색기로 가셔서 탐색기로 가면 이 로컬 저장소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로컬 저장소에서 보시면 test2 여기 이렇게 잘 뜨고 저희가 만들었던 test1 총각 달라라고 추가한 것까지 다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내용에서 이제 챕터 5부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3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한 절반 했네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한 30분 하면 총 1시간 만에 깃 파트 2 문서 내용을 끝내는 게 되는데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